시계를 과거를 향해 돌려볼까요? 시침을 돌려보면 그동안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양극화가 다극화됐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 러시아의 양극 체제가 열버지면서 세계는 점점 다극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양극화 시대의 논리는 제로섬이며 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극화된 세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등이 대등한 힘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극화된 세계에서는 강대국들의 입김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지만 강대국들의 영향력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축소 조정되어 가는 중입니다. 결국 명분 못지않게 상호 실리가 국가이익의 상위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인데요. 대결보다는 조정이, 군사보다는 경제가, 개입보다는 자제를 중시하는 쪽으로 외교 개념도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한반도에 대입시켜 보면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시각이 닉슨 독트린 이전에 머무르는 듯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보다는 군사를, 그리고 조정보다는 대결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본에 대한 최근의 미국의 발언이나 태도를 보면 양극화가 이완되고 다극화가 전개된다는 점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특히 미국의 지소미아에 대한 발언은 간접적인 일본 편들기의 다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도 방위 훈련에 대한 미국의 발언은 사려 깊지 못한 느낌마저 줍니다. 내 땅에서 내가 하는 훈련마저도 비판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립 서비스마저도 사라진 미국의 전략은 그리 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소 국가이기 때문에 혹은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이러한 발언의 배경이라면 판단 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안들에 대해서 미국은 심판을 자처하지만 그다지 공정하지 않은 심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VR로 판독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챌린지가 주어지면 다시 판정이 번복될 여지가 있는 판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한국의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압박카드를 더욱 강화하려 하는 개념이라면 성공을 거두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군 이래 한국이 당한 침략이 거의 1000번에 이르는데 거의 다 일본이라는 것을 미국은 유념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 문제를 미국이 권고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에게 아우슈비츠를 용서하라는 말과 다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심판을 보든지 아니면 빠지든지 하라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형국은 인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둘러싸인 한반도의 상황을 고립무원이나 사면초가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만이 유일한 파트너이며 구렁에 빠진 한국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동아밧줄이라고 자처하는 듯한데요. 미국은 현재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듯합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거칠고 너무 솔직한 태도로 본심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거의 같은 태도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일치된 논의들을 보면서 미국에 대해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냉정한 상황을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수출 규제로 인해 이미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서 적이구나라는 패러다임을 절감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피를 나눈 형제이며 맹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중립성을 잃은 태도는
n분의 1의 파트너라는 점을 느끼게 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 역시 혈맹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일본의 후순위이며 종속 변수이구나를 느끼게 했습니다. 미국의 관심과 전략적 중요성은 일본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위기를 즐기는 듯한 이웃들의 태도를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을 쏘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열강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 전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테이블에 앉았으며 어떻게 지도에 선을 그었나를 상상하게 해줬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병헌이 보여준 호의는 차라리 논픽션이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